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7월 20일 대현TV의 핫 코너죠. 주식 뽀개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 옆에는 광화문 주식 고수를 꿈꾸는 주식의 중수 김상현 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 중수에서 고수로 넘어가기 직전인 김상현 팀장입니다. 직전 맞나요? 네, 직전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직전 맞습니다. 네. 최근에 김상현 팀장이 소개한 주식들이 상당히 좀 잘 나가고 있습니다. 자, 요대로 쭉 간다면 조만간 중수에서 고수 반열로 올라서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뽀갤 종목이 뭐죠? 오늘 뽀갤 종목은 SV 인베스트먼트입니다. SV 인베스트먼트. 네, 좀 어렵네요. 네. 영문도 있고 인베스트먼트라고 꼬리표가 달려 있는 거 보니까 무슨 투자 관련된 거 같은데 이 회사 어떤 회사죠? 그쵸. 제가 오늘 갖고 나온 종목이 창투사인데, 창투사. 네, 창투사. 코스닥에는 굉장히 다양한 종목의 창업 투자, 소위 말해서 벤처 캐피탈 회사가 많이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벤처 캐피탈. 최근에 그 중에서 최근 가장 핫한 SV 인베스트먼트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랬군요. 이 회사 어떤 회사인지 좀 쭉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이 회사는 공인회계사 출신 박성호 대표님께서 이끄는 벤처 캐피탈로 우선 임직원은 홈페이지 기준으로 한 28명 정도 되고요. 네. 저희가 굉장히 잘 나가는 글로벌 아티스트 BTS의 BTS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을 키워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초기 투자자로서 대박을 냈죠. 그러면 방시혁 대표를 보고 투자를 한 건가요? 그때 당시에는 아마 방시혁 대표를 보고 투자한 게 제일 컸을 겁니다. 한 40억 정도 굉장히 극초기에 투자를 해서 2018년도에 약 1000억 정도의 엑싯을 이미 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네. 40억 투자해서 1000억이면 네, 그렇죠. 몇 배입니까? 25배. 25배. 대박이군요. 대박. 네, 대박 소위 났습니다. 대박이 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떤 한국 기업평판 연구소에서 최근 한 달간 빅데이터 분석을 했었는데 상장 어떤 창업 투자사 15개 중에서 2위를 기록했습니다. 15개 중에 실적으로 2위. 실적보다는 빅데이터 평가.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 네, 기업 네. 평판 연구소에서 어떤 회사를 평가하는 각종 지표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분석한 결과 2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랬군요. 잘 나가는 회사네요. 네, 자, 네, 네. 그러면 SV 인베스트먼트의 실적을 한번 볼까요? 네. 실적 보시면은 이 회사가 상장한 이후에 2016년부터 보시면 꾸준하게 16년 84억 매출을 기준으로 2019년 306억 매출까지 지속적으로 매출이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도 2016년 16억을 기록하면서 16억 시작으로 2019년 80억의 영업이익을 냈는데 이 영업이익도 줄지 않고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군요. 네네네. 아니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네네. 40억 투자해서 1000억을 회수했다 그랬는데 네. 그러면 이거는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안 잡히나요? 잡히는데 네네. 이것을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재무제표에 반영하느냐가 네네. 사실상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또 이제 다시 재투자가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 중에서 얼마를 이익으로 귀속시키냐에 따라서 그게 좀씩 이제 매출장 이익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렇군요. 네네네네. 자, SV 인베스트먼트 이렇게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게 아까 VC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 그럼 투자의 규제들만 모여 있는 건가요? 그렇죠. 스펙들도 빵빵합니다. 네. 근데 아까 창업주가 대표가 공인회계사 출신이잖아요. 네네네. 이 공인회계사 출신의 벤처캐피탈이 흔치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쵸. 이제 3일 회계법인 출신이었는데 그 이후에도 다양한 증권 경험을 하셨더라고요. 그랬군요. 네, 그러면서 이제 흘러서 여기 SV 인베스트먼트 대표까지 오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네, 그러면 네, 네.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살펴볼까요? 기본적으로 회사 투자를 비즈니스 모델로 이제 가장 이제 중심으로 하는데 이 중에서 이제 조합 관리 보수라든지 성과 보수, 지분법이 고유자산 운용 이익으로 이제 아하. 수익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네. 이 중에서 이제 보면은
이중 지분법 이익으로 이제 중국에서 운용하는 펀드의 관리 보수가 상당 규모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관리 보수는 리커링 수익 규모가 연간 150억 원 규모로 이제 고정비를 상회해요. 여기서 그렇군요. 봤을 때 근데 이제 동사의 경우 외형 성장에 맞춰 최근 보면은 연간 약 130억 정도의 경상적 고정비가 나오는데 중국에서 운용하는 펀드에 운용하는 보수만으로도 150억을 벌고 있으니 130억을 상회하는 수준이니까 이미 이익이 기본적으로 안정적으로 안정적이다. 탄탄하게 나고 있는 회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펀드의 성과 보수의 규모에 따라서 이익 모멘텀이 더 커질 수 있는 업사이드 규모가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중국에서도 펀드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네네. 그러면 국내에서 투자한 회사들, 네. 이 회사들이 성과를 거둬야지만 SV 인베스트먼트가 결국 매출도 오르고 수익도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 회사가 투자한 회사들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고 매우 중요하죠. 홈페이지에서도 이렇게 섹터를 세 가지 섹터로 나눠서 명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세 가지. 자, 첫 번째 보면 IT 기업은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네이버나 카카오에 투자했습니다. 뭐 사실 네이버 카카오에 투자 안 한 뭐 VC가 있을까 싶은데. 있죠.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래요? 네,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전자책으로 유명한 리디북스나 카페24 같은 IT 기업의 카페24. 주요 투자자로 참여를 했었고 예. 콘텐츠 소비재 기업으로는 뭐 화장품 LMP 코스메틱, 뭐 이츠한불 같은 화장품 기업에도 투자를 했고 노바렉스 흥국 F&B처럼 건강기능식품 제조회사나 유통회사에도 네, 투자를 했고요. 그랬군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 회사가 또 핫한 게 또 바이오 투자를 굉장히 바이오 기업 투자를 굉장히 잘하는데 요즘 바이오가 가장 잘 나가는 거 네, 아닙니까? 이 회사가 투자한 기업들이 대부분 다 코스닥이나 코스피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주요 어떤 회사를 보시면 올리패스, 뭐 펩트론, 보톡스로 유명한 휴젤, 휴젤, 그다음에 또 바이오 솔루션, 앱클론, 이뮨메드 등이 있습니다. 이뮨메드, 네. 올리패스. 네네네. 야, 지금 저 같은 이게 주식 초보들은 상당히 좀 생경한 업체 이름들인데. 그럴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SV 인베스트먼트가 IT, 바이오, 소비재까지 이렇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네네네. 여기서 가장 핫한 투자처 라면 어디죠? 이 중에서 가장 핫한 투자처 또 최근에 SV 인베스트먼트가 왜 주목을 받느냐? 이뮨메드라는 바이오 기업에 투자를 해서 최근에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네네네. 자, 그러면 이뮨메드라는 바이오 일종의 테마주일 텐데 네. 이러면 이제 급등락도 좀 크지 않나요? 최근에 변동성이 변동성이 크죠? 좀 많았죠. 네네. 아, 많았나요? 네네네, 많았습니다. 네. 자, 네. 그러면 자 1분기 변동성이 컸던 이유가 이 바이오 테마주라는 아마 이 이유 때문일 텐데 네네네. 예, 이뮨메드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까요? 네, 그렇죠. 이뮨메드를 저희가 또 알아봐야 됩니다. 네네. 지금 말씀하신 순간 지금 이뮨메드도 오늘 뽀개볼까요? 아예? 네, 실시간으로 또 이뮨메드에 대해서 또 네. 뉴스가 나왔는데 그래요? 뭐 신기하긴 하네요. 자, 보시죠. 그 이뮨메드는 아직 이제 코스닥에 상장은 안 했습니다. 장외 기업으로 예, 기술 특례 상장 준비하고 있고요. 네. 그 2000년에 그 김윤원 대표님, 네. 이분은 서울의대 미생물학 의학 박사 출신으로 어허. 이분께서 2000년도에 설립을 하셨고 예. 어떻게 설립을 했냐 보면은 코스닥에 지금 상장하고 있는 바이오 기업 마크로젠의 서정선 회장님께서 오. 추천을 하셔가지고 네네. 이분께서 이제 바이오 벤처를 시작을 하셨고요. 아. 그래서 이 마크로젠이 이 이뮨메드의 지분도 갖고 있습니다. 약 4.98% 정도. 5% 정도? 네네네네. 음. 네네. 예, 그럼 저 이뮨메드는 코로나하고도 연관이 있나요? 그렇죠. 최근에 또 이뮨메드가 네. 부각이 된 게 네. 코로나 치료제 항바이러스 원천 물질인 VSF, 바이러스 서프레싱 팩터를 개발하는 기업이고. 영어 발음 좋다. 한 번 더. 자, 바이러스 서프레싱 팩터. 서프레싱 팩터. 팩터. 네. 그러면서 이 VSF는 인터페론과 마찬가지로 네. 이제 생체 내 생성 물질이면서도 이 세포 내 실험인 인비트로 실험과 그리고 동물 실험인 인비보 실험에서 아주 탁월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습니까? 네, 또한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최근에 이 주식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 공부하신 분들 잘 아실 겁니다.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저희가 인체에 바이러스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침투하면 네, 면역 물질인 사이토카인이 과다하게 분비돼 가지고 정상 세포를 공격하는 현상이었거든요. 네, 이것을 억제하여 효과적인 기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이게 명칭은 아주 기가 막힌데 사이토카인이 나쁜 거군요. 나쁜 거죠. 자, 네네네네네. 그러면 그 SV 인베스트먼트가 이뮨메드에 지분을 얼마나 투자한 거죠? 여러 가지 이제 형태로 네.
올해 2020년 1분기 기준으로는 약 9.29%를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예. 최근에 어떤 그 재무제표를 보니까 네. 일부 지분 이익 실현 통해 가지고 지금은 약 6%인 것으로 확인되고 6%. 있습니다. 네네네. 자, 우리 뭐 저 오늘 SV 인베스트먼트를 뽀개고 있는데요. 네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뮨메드가 이게 지금 여기서 가장 핫한 거네요. 그렇죠. 투자처로서는. 그렇죠. 그렇죠? 네네. 자, 이뮨메드 좀 전에 코로나 치료제로 뭐 기대가 크다고 했는데 하반기에 뭐 별도의 혹시 이벤트나 네. 뭐 이런 게 준비되는 게 있나요? 당연히 있죠. 있습니까? 네, 동사가 예. 코로나 치료 관련해가지고 국내 임상 1상을 마쳤고요. 네, 최근에 만성 비형 간염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2상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아마 그렇군요. 제 생각에 이게 통과 여부는 7월 말 정도에 나올 것 같습니다. 7월 말. 네, 7월 말? 네네, 그럼 얼마 안 남았네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얼마 안 남았고 우선은 이 임상 1상에 대해서는 올해 그 4월에 이미 보고서가 나온 상황이고요. 또한 추가적인 호재로는 지금 실시간 기사로도 지금 뜨고 있는데 해외 특히 이제 이탈리아랑 러시아에서도 코로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실험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상 실험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추진 중에 있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지금 뭐 긴밀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탈리아 의약품청의 치료 목적 사용 승인 신청을 통해 올해 8월부터 아마 이 VSF를 이탈리아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나오고 있네요. 그렇군요. 네네네. 가만 있어봐. 그러면 7월 이후에 네네. 아까 그 이벤트라는 게 이런 호재들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차트적으로만 봐도 그렇게 이제 기간 조정과 이제 뭐 가격 조정이 들어가면서 그런 모양새 한 단계 도약을 위한 준비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 SV 인베스트먼트가 최근에 5,000원 이상까지 찍은 적이 있나요? 자, 네, 가격을 좀 한번 볼까요? 네, 52주 최고가 보면은 3월 31일 날 5,180원 찍었네요. 5,180원. 네, 3월 31일. 최저가는 작년 8월 6일에 1,520원 찍었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약 3,800원 정도입니다. 3,800원. 네, 현재 3,800원. 3,760원까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빨간색이네요. 네네네. 네. 근데 제가 이 종목 저도 이제 살펴보면서 느낀 건데 기관이나 이 외국인 매매는 잘 안 보이네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 상장되어 있는 창업 투자사에서 기관이나 외국인이 실제로 잘 들어와서 랠리 이끌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창업 투자사는 이익의 변동성도 크고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앞으로 되는 그 미래에 대한 주가에 대한 어떤 그 이익이 잘 이제 컨센서스가 예측이 잘 안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기관 자금들이 잘 안 들어오는데 그렇군요. 역시 동사도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이 뭐 이렇게 매수를 해가지고 랠리를 펼치는 종목은 아닙니다. 예. 네, 최근 세 달만 봐도 개인 순매수가 157만 주고요. 외국인이 마이너스 7만 주 매도. 마이너스. 네, 기관이 보니까 12,000주 순매수. 네, 사실상 뭐 기관 외국인은 없다고 12,000주는 거의 의미가 없네요.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철저하게 개인 특히 이제 뭐 제가 봤을 때 기관 외국인 뺀 어떤 개인 세력들의 어떤 주포가 핸들링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뭐 특징적으로는 이제 신용 물량이 10%를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조금 주의할 사항이 뭐 주의해서 매수하는 어떤 그런 게 필요한데. 자 여기 신용 물량이 10%를 넘는다. 이거 무슨 뜻이죠? 철저히 자기 자본으로만 주식을 매수한 경우가 아니고 레버리지, 그러니까 빌려가지고 투자를 한 경우죠. 이거 상당히 높은 거 아닌가요? 10%면? 10%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보통은 평균적으로는 한 5% 정도 되는데 10%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용이 높다고 해서 안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최근 보면은 빅텍 같은 이제 방산 관련주가 엄청난 급등을 했는데 이 빅텍도 그때 당시 보면은 10% 11%였거든요 신용이. 그랬어요? 근데도 3-4배 간 걸 보면은 최근 흐름에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지표일 수도 있습니다. 이른바 여기 저 동학개미들의 놀이터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듭니다. 네. 그리고 여기 뭐 특징적으로 보면은 3월 26일 기타 법인이 300만 주 이상 매도했어요. 굉장히 특수한 경우인데 요게 이제 그 매물이 소화되면서 당시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물량이 출하됐는데 상한가를 갔다는 얘기는 누군가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순순히 개미가 다 받을 수는 없고 이 부분의 어떤 가격이 3,500원 선인데 지금 3,700원, 800원 선만 봐도 이 3,500원 선을 절대 깨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상 이 3,500원, 3,400원 정도가 굉장히 이제 하방 경직을 만들어주는 가격 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있는데 이 부분이 깨지면은 조금 위태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죠. 아 그렇군요. 네네네. 그러면 기관과 외국인은 없지만 왕개미 몇 분은 계시다. 뭐 이렇게 있을 볼 수 있다. 아 있을 수 있다. 아. 물증은 없지만 심증은 간다. 그렇군요. 네네네. 자 이번에는 기술 한번 들어가 볼까요? 기술. 네네네. 자 차트에 대한 우리 저 기술적 분석 조금만 버텨볼게요. 네, 이 동 종목 이제 그 3월 30일 날 5,180원 찍고 네. 기간 가격 조정 모두 거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지금 보니까 그 최근에는 또 6월 19일 4,500원까지 한번 슈팅 이후 다시 거래량 줄어들면서 기간 가격 조정 들어가고 있고요. 거래량 지금 오늘은 좀 터지고 있는데 네네. 어제까지 이제 계속 이제 일거래량 200만 주 이하 진입했었습니다. 아, 하지만 그렇군요. 최근 오늘 보니까 실시간 뉴스 뜨면서 거래량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네네.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희가 네. 이제 뭐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얘기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호재와 맞물려서 일거래량 기준이 약 2천만 주 이상 터지면서 양봉 한 10% 이상 와. 뽑아주면은 네. 뭔가 약간 추가적인 스윙 관점의 어떤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아 그렇군요. 네, 기대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뭐 60일선인 뭐 3,450원을 단기적으로 이탈한다면 비중 조절이 좀 필요하겠죠. 아 그렇군요. 네. 자 저기 차트 보시면은 네네네. 김 팀장 저 앞에 화면에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 한 500만 주 오전 중에 넘어설 것 같습니다. 네. 그 지금 거래량이 가장 많았을 때가 6월 19일 지난 6월 19일인데 네. 요때 한 8천만 주가 네, 거래가 그쵸, 그쵸. 됐었어요. 네네네. 자 이게 거래량이 는다는 것은 네. 주가 상승에 뭔가 호재가 좀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자 오늘 SV 인베스트먼트 김 팀장도 이거 보유하고 있나요? 저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하 이게 맨날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것만 소개하는 것 같아.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네, 저번에 뭐 동성 화이텍 제가 보유 안 했다고 했는데 올라 버리니까 아하. 좀 씁쓸하면서 네. 참 동성 화이텍 말씀하시니까 네, 콜마도 네네네. 이 저 시청자분들이 답글을 다셨는데 지금 들어가도 되냐? 네, 네. 네, 뭐 이런 뭐 답글도 있었습니다. 네. 네, 그건 저기 시청자분들이 좀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럼요, 네. 자, 7, 8월에 그 조금 좀 기대가 좀 되고 있다. 뭐 이렇게 지금 김 대장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7, 8월 호재 모멘텀을 가지고 네, 조금 우상향을 기대할 수 있지만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니다. 아닐 수 있다. 아닐 수 물론 있다. 이제 더 갈 수 있습니다. 네. 더 갈 수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네. 장기 투자 관점은 조금 지양하면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자, 그럼 오늘 그 벤처 캐피탈 중에 하나인 SV 인베스트먼트를 봤는데 네. 뭐 기왕지사 조금만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네, 네. 사실 그 상장사 중에는 네. 이런 그 벤처사들이 꽤 있어요. 네, 네, 그 네. VC들이. 그렇죠. 예, 그 대성창투도 있고 SBI도 있고 우리기술 투자도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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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유사업종 중에 좀 눈길을 끌만한 것도 좀 간단히 소개를 해볼까요? 뭐 최근 봤을 때는 어떤 다른 창투사가 뭐 이제 그 어떤 특정한 기업을 네네. 투자해가지고 모멘텀 발생해가지고 상승하는 그림은 쉽게 볼 수는 없지만 네. 과거 2017년도 제가 뭐 제 기억으로 2017년도 겁니다. 네네. 아마 우리기술 투자라는 종목이 우리기술 그때 투자. 당시 한창 그 비트코인이 열풍이 비트코인이요? 불어가지고 예. 암호화폐 거래소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업비트라는 곳에 우리기술 음. 투자가 약 지분하고 그때 당시 5%였나 5%. 정도로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그 네. 호재 모멘텀으로 500원짜리가 아마 10,000원을 간 걸로 기억합니다. 20배. 네, 그래서 이제 이 특히 이제 창투사 같은 경우는 일자리 뭐 정부 정책과 맞물려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굉장히 단기성 모멘텀이고 그렇군요. 아마 특정 회사에 투자를 잘한 경우 조금 이제 스윙 관점으로 네, 시세를 뿜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어떤 특정 창투사가 어떤 기업에 투자를 잘 했는지가 아하.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네. 그러고 보니까 이게 그 투자를 어디다 했는지 네. 이런 저 벤처 캐피탈이 투자를 어디다 했는지를 실시간으로 다 오픈을 하나요? 어디서 확인하죠? 보통은 그 해당 그 회사 홈페이지에서 홈페이지. 포트폴리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야, 자, 왠지 그 벤처 캐피탈 투자는 쉽지만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이게 이제 정보가 어디 투자한다, 뭐 네. 계약한다, 뭐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먼저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투자자들이 좀 후순위로 밀릴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죠. 예, 자, 그래서 투자 유의를 하셔야겠다는 당부 말씀도 동시에 드리면서 오늘 SV 인베스트먼트 한번 쭉 뽀개봤습니다. 잘 뽀겠나 모르겠네요. 잘 뽑은 것 같습니다. 잘 뽀겠습니까? 네, 잘 뽑은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V 인베스트먼트 7, 8월 하반기에 호재가 있을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